자, 이번 이야기 바로 시청자 전설의 배송맨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지는 바로 같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반갑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참, 저희도 스케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제가 일을 관둬야 될까라. 아니, 그게 아니라, 갇혀 계셨는데 일하러 나가시더라고요, 매번. 일하러 나갔다가 붙잡혀 오고 사무실에서는 왜 안 나오냐 그러고. 네. 왜냐면 참여를 안 하는 날은 외부에서 돈을 벌어서 저희 컨텐츠에 계속 투자가 되어야 이런 또 강제성이 있다 보니까. 요즘 PD님 월급들이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사리사욕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전설의 배송맨님께서 어떤 얘기일지 감이 안 옵니다, 일단. 제가 빙어 낚시터에 갔던 일인데요. 빙어 낚시, 네, 재작년에 한번 갔었고, 또 한 번은 이번 1월 18일 날 이렇게 2번 다녀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사진을 찍었던 부분은 이야기 때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도대체 어디를 가셨고, 또 그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대십니다. 전설의 배송맨이에요! 시기는 재작년 1월이었어요. 이모님 그리고 그리고 우리 가족 이렇게 넷이서 빙어 낚시터에 가기로 했었고, 지역은 그냥 강원도에서 굉장히 밑에 있는 지역이고요. 제 차로 저희 이모님 그리고 와이프 그리고 우리 아들 그리고 저 이렇게 넷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강원도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있는 그 지역 산에 있는 빙어 낚시터에 가게 됐고요. 도착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모님께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아휴 비린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경우에는 이게 비염이 좀 심하고 냄새를 가까이서 맡지 않는 이상 잘 못 맡다 보니까 비린내 많이 나요? 아무래도 빙어 잡고 이걸로 막 음식하다 보니까 그런 냄새 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모님께서는 계속 코앞에다가 톤 부재질을 해가면서 아우 냄새 너무 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그리고 이모님은 서로 채비를 하고 낚싯대를 4개를 준비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 이모님과 그리고 우리 와이프 둘이서 낚싯대 하나, 그리고 저와 우리 아들 둘이서 낚싯대 하나, 이렇게 남남여여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2인 1조로 낚시를 하게 됐었고요. 나란히 앉아서 저희 이모님, 와이프, 저, 우리 아들 순으로 앉게 돼서 보통 빙어 낚시가 일반적인 큰 낚싯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찌가 있고 되게 작은 바늘 5개가 달려있고 그 밑에 무게추가 달려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더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긴 애벌레 같은 거를 작은 낚시 바늘에 끼워서 얼어있는 빙판에 구멍이 뚫려있는 곳에 그 찌를 넣게 되면은 그 안에 쏙 들어가게 되는데 그 상태로 기다리고 있다가 찌가 움직이게 되면 이 낚싯대를 들어 올려서 빙어를 잡는 되게 간단한 낚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넷은 주르륵 앉아서 빙어 잡기 시작을 했고, 그때 당시 시간이 한 타임에 3시간, 맥시멈 3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열심히 잡아보자. 그리고 남자팀, 여자팀 누가 많이 잡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낚시를 시작했었는데 이모님께서 낚싯대를 잡고 그리고 저희 쪽은 제가 낚싯대를 잡고 시작하자마자 주변에 계신 분들이 좀 술렁술렁 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불과 5분도 안 돼서 이모님 낚싯터에서는 빙어가 아닌 붕어가 나오고요. 빙어 낚시터인데 왜 붕어가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제 팔뚝보다 조금 더 두꺼운 붕어가 올라왔고, 그 이후로도 낚싯대를 내리는 족족 빙어들이 올라오고요. 몇 번이나 낚시 바늘 5개에 빙어가 몽땅 물려서 올라오는 등 저는 한 10분, 15분에 한 마리, 2마리 잡을까 말까 하는데 이모님은 불과 30분도 안 돼서 통 하나를 가득 채우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잘못됐네 이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잘못돼요? 통 바꿔요. 우리 10마리밖에 없으니까 이거 이미 대결은 물 건너간 거 같고 이미 콜드 게임이고 요 통 바꿔줄 테니까 이모님이 여기 10몇 마리 있는 거 여기다가 하시라고. 그러고 나서도 이모님께서는 그냥 신나게 붕어를 그 이후로도 2마리를 더 낚아 올리시고 빙어들은 그냥 놓는 족족 쭉쭉 올라왔어요. 저는 제 낚싯대는 이미 그냥 내팽개 쳤고요. 이모님 낚싯대 올라오자마자 바로 미끼 끼워드리고, 미끼 빠지면은 제 낚싯대에 미리 미끼 끼워놓은 거 바꿔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모님 낚시하는 것만 저희 셋이서 그냥 지켜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모님은 그냥 스푼둥하고 입술 빨리 튀어나와가지고 그 상태로 묵묵하게 그냥 낚시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분 낚시꾼인가 봐 이런 얘기 할 정도였고, 거기서 채비라던가 이 낚시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들도
저 이모님이 낚시하는 거 보고 그냥 너털 웃음 지으시면서 돌아다닐 정도였거든요. 와, 막 저도 그걸 보면서 이모 낚싯대 뭐 꿀 발라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모님은 저를 이렇게 싹 쳐다보더니 그냥 혓바닥을 차더니 조용히 그냥 낚시만 하시는 거예요. 보통 거기서는 낚시 시간이 3시간이 한 타임이라고 하는데 한 타임이 끝나고 나면 잡아놓은 빙어들 혹은 뭐 붕어 가지고 튀김을 해먹는다던가 회를 먹는다던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미 저희가 잡은 건 그런 1인당 보통 맥시멈이 30마리였는데 4명이서 예를 들어 뭐 맥시멈이 120마리라고 하면 예. 그 120마리에 준하는 혹은 그걸 넘어서는 수량의 물고기를 잡은 거였고 거기에 아마 9할 이상은 이모님께서 잡은 상황이었어요. 낚시 시간이 전부 끝나서 저희는 낚시해놓은 빙어를 가지고 요리를 할 수 있는 그쪽에 가서 튀김과 회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아무래도 수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붕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놓아줬고 빙어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요리를 해서 가지고 오고 나머지는 거기 계신 분들한테 그냥 나눠드렸었거든요. 그만큼 진짜 엄청났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빙어 튀김과 그리고 아들이 배고프다 해서 뭐 짜파게티도 하나 해놓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와서 따뜻한 곳에 가서 먹고 있었는데 이모님께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카드를 주면서 전배야 가서 막걸리 있으면 한 병 사오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걸리요 좋죠. 저는 어차피 운전해야 되니까 술은 못 마시고 이모님하고 와이프랑 한 잔씩 하시던가 하세요 하고 얼른 달려가갖고 거기 마침 뭐 소주라던가 막걸리 이런 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막걸리 한 통 사와서 사발 2개 저희 이모님이랑 와이프 앞에 놔드리고 저는 우리 아들이랑 뭐 짜파게티 나눠 먹고 튀김하고 회를 먹고 있었는데 이모님께서 연거푸 2잔을 비우시더니 빙어 한 점을 입에 털어놓고 갑자기 짜증난다 진짜 이렇게 혼잣말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모 이렇게 많이 잡고 그러는데 뭐가 좀 못마땅해서 그러시냐고 왜 아까 붕어 와버린 게 좀 그래서 그러시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게 아니다 이놈아 이렇게 얘기만 하시고 한숨만 계속 푹 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걸리 한 통을 금세 다 비웠고 저희도 가지고 왔던 뭐 빙어회라던가 튀김도 다 먹어서 뭐 여기서 뭐 늦기까지 있긴 좀 그러니까 저희 뭐 간단히 사가지고 저희 숙소 가서 뭐 먹든가 마시든가 하시자고 해가지고 차에 타서 저희 숙소로 이동을 했고요. 이동하는 중간에 마트에 들려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피사가 되는 곳이 아니었다 보니까 족발이라던가 이런 거 간단히 사서 소주도 조금 사고 해서 숙소에 도착을 했어요. 숙소를 도착하고 나서 이모님 표정을 보니까 이모님 표정이 잔뜩 썩어 있는 거예요. 진짜 마치 저는 처음 봤을 때 이모 얹혔어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으니까 표정이 아주 일그러지셔가지고 이모 괜찮으셔요? 왜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체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다 한숨을 쉬시면서 계속 아니다 술판이나 벌려라 든득하게 먹고 잘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얘기를 하셔도 왜 그러실까 했다가 그때 우리 와이프는 아들 재우러 방에 들어간다고 아들 재우고 나오겠다고 하고는 방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저는 나중에 올 와이프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술상을 차려놓은 상태로 이모는 술잔 따라드리면서 조금 달래드리려고 혹시 뭐 낚시터에서 내가 못 본 사이에 뭐 혹시 언짢은 일이라도 있으셨나 싶어서 이렇게 술잔 따라드리면서 이모 뭐 혹시 안 좋은 일 있으셨냐고 내가 못 봤는데 혹시 뭐 주변에 뭐 이상한 사람 있고 그랬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모님께서 갑자기 마시던 술잔 내려놓으시면서 그게 말이다 전배야 하더니 갑자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정확히 얘기하자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말을 얘기를 하시려는데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자꾸 입을 벌렸다가 소리가 안 나는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왼손으로 본인 가슴팍을 막 치시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느낌처럼. 그러더니 왜요 이모 왜 물 갖다 드려요? 물? 하니까 갑자기 손을 막 흔들면서 아니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왜요 이모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 하는데 자꾸 막 표정을 찡그리면서 계속 막 가슴을 치고 입을 벌리더니 막 손가락을 입에다 넣으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얼른 이모 뒤로 돌아가서 등을 쳐드렸거든요. 이모 토할 거 같냐고 빨리 화장실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갑자기 팔을 막 뿌리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제스처를 취하시면서. 그래갖고 왜 그러시냐고 이모 말씀을 해보셔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모님께서 손으로 이렇게 연필을 잡고 막 쓰는 듯한 이런 제스처를 취하시는 거예요. 그거 딱 보자마자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얼른 가서 종이랑 펜을 가지고 와봤어요. 이거 말씀 못 하시는 거 한번 써보시라고 했더니 이모님께서 바닥에다가 종이를 놓고 펜을 잡아갖고 글을 쓰려고 하시는데 종이에 이렇게 펜을 갖다 대려고 하는데 갑자기 펜을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답답하다는 투로 손바닥으로 바닥을 치시면서 왜요 이모 왜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계속 답답하다는 투로 이런 얘기만 하고 계시고 이모 괜찮아요 왜 뭐 때문에 아니 글이라도 좀 써봐요 글이라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치 뭐 손이 마비가 된 것처럼 펜도 제대로 잡지를 못하시고 말도 진짜 뭐 입이 마비가 된 것처럼 말씀도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막 실갱이를 하고 있는 사이에 아들을 재운 건지 아니면은 시끄러워서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이 돼서 나왔는지 우리 와이프가 나오게 됐고 오빠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와이프도 이모님을 봤을 때 좀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이모님 왜 그러시냐고 괜찮으시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물도 떠다드리면서 괜찮으시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모님께서 막 손사래를 치시더니 갑자기 그냥 잠바 하나만 입으시고는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저도 이 상황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나 일단 이모님 좀 모시고 이렇게 잠깐만 있어봐 하고 잠바랑 핸드폰만 가지고 얼른 나갔어요. 밖을 나갔더니 이미 저만치 이모님께서 종종걸음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모 어디 가요? 이모 어디 가요? 하면서 냅다 뛰어서 쫓아갔는데 이모님께서는 저를 한번 뒤를 쳐다보면서 살짝 보시더니 냅다 그냥 뛰어가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답답하고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모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하면서 뛰어가서 이모님 손을 붙잡고 딱 세웠어요. 딱 세우니까 갑자기 뒤를 딱 쳐다보는데 표정이 겁에 질려있는 표정이신 거예요. 그래갖고 왜요 이모? 뭐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거의 반말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모 손을 붙잡고 있었는데 순간 제 등에서 느껴지는 기분이 뭔가가 이렇게 살짝 제 등을 미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뭐랄까요? 뭐 방풍이라도 부는 느낌? 뭐가 이렇게 물리적인 힘으로 제 등을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뭔가 바람이 부는 느낌으로 제 등을 미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모님께서 저를 바라보고 있다 갑자기 손을 뿌리치시더니 앞으로 계속 걸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걸어 나가는 게 내가 어떻게든 빨리 가야겠다 이런 걸음이 아니라 마치 좀 천천히 가고 싶은데 뒤에서 등 떠밀려서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앞으로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일단은 상황이고 뒤에서 느껴지는 기분도 너무 이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모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이모님께서 종종 걸음으로 이렇게 나가고 계시고 저도 뒤에서 쫓아가고 있는데 시간이 체감상 한 30-40분 정도는 흘렀던 것 같은데 그 시간을 걸어가면서 도착한 곳이 한 산의 초입이었고 그때까지도 이모님께서는 계속 막 이런 소리만 내시면서 그 산을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산도 거의 뭐 반포장? 뭐라고 할까요? 그 시멘트로만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길이었는데 그 길을 마치 뭐 경보를 하는 듯이 엄청 빠른 걸음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뒤에서 계속 이모 부르면서 계속 쫓아 올라가기만 했었고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갔을까요? 초입에서 대략 한 5분 정도 올라갔을까? 이게 뭐 산이 저희 느낌에서는 뭐 작은 산이면 작은 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이미 그 밑바닥에서 차로 한창 올라와 있는 도로상에서 다시 한번 걸어서 산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지로 봤을 땐 좀 굉장히 높은 고지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올라갔고 비포장 길이 끝나고 흙밭이 있는 상태로 이렇게 길이 나 있는 곳을 올라가고 있을 때쯤 이모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더니 갑자기 한쪽에다가 툭 하고 뭔가를 뱉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막 쌍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모 괜찮아요? 이제 말을 하시네. 뭐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면서 이모님을 보고 뭘 뱉었나 싶어서 바닥에 이 핸드폰 후레쉬를 이렇게 봤는데 이모님께서 뱉어놓은 게 무슨 피덩이를 뱉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순간 그걸 보고 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모님께서 입에 피를 막 손으로 닦으면서 내가 진짜 이거 별것 아니면 올라가서 싹 다 엎어버릴 거라면서 막 쌍욕을 하시는 거예요. 이모 괜찮냐고 여기 피 나는데 입에서 피? 하니까 아니다 됐다 선배야 조금만 올라가 보면 될 것 같다 이러면서 막 혼잣말로 욕을 하시면서 앞으로 걸어 나가시더라고요. 이게 불빛이 있고 뭐 가로등이 있는 그런 산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다고 핸드폰 불빛으로도 의지하기 좀 애매한 상황이었고 일단은 저는 후레쉬를 켜서 이모님 발 앞에 그 땅을 비추면서 이모님과 같이 나란히 서서 걷고 있었고요. 이모님께서 어느 정도 도착을 한 것 같아서 딱 쓰고 앞을 쳐다보는데 제가 그 순간 느꼈던 게 앞을 보니까요. 산은 이미 거의 정상 부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반대쪽이 횡하니 바닥이 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앞에 굉장히 큰 고목나무가 보이는데 이 고목나무가 뭐 벼락을 맞았는지 어떻게 된 건지 온통 썩어 있는데 그 세로로 거의 이렇게 갈래갈래 찢어진 것처럼요. 박살이 나 있는 상황이었고 그 밑에 흰색 그리고 검정색 이게 구렁인지 뱀인지 3m? 성인 남자 허벅지 정도 두께가 돼 보이는 흰색 검정색 구렁이인지 뱀인지 이 두 마리가 서로 엉켜붙어서 서로의 몸을 깨물고 있더라고요. 이모님께서 저걸 보더니 막 호통을 치면서 이럴 건데 왜 나를 불렀냐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저도 이모님 가까이 가서 이렇게 봤더니 일단 착살나 있는 나무도 굉장히 웃긴 상황이었는데 그 밑에 있는 이 흰색 검정색 이 큰 뱀들이 서로 막 꽈배기 마냥 이렇게 뒤엉켜 있는데 서로를 깨물고 있으니까 굉장히 무섭기도 했었는데 그 순간 다 다르니까 엄청나게 비린내가 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엄청난 비린내를 느끼면서 순간 제가 양손으로 코를 틀어막았을 정도였으니까 와, 예. 뭐예요 이거? 그러고 자세히 보고 있는데 이게 참 웃긴 게 그 작살난 나무에서 나온 거였을까 아니면 다른 거였을까? 이 두 뱀이 꽈배기처럼 이렇게 둘둘 꽈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두 마리를 관통하듯이 작살나 있는 큰 나뭇가지가 그 두 뱀을 이렇게 관통해서 찔려져 있던 거예요. 마치 이 뱀들을 서로 못 가게, 못 풀려나게 할 정도로. 제가 보면서 뭐야 저거 뭐 창이에요? 뭐예요? 뭐야 저거? 막 이러고 있는데 이모님께서 갑자기 저걸 보더니 진짜 한심하단 투로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이럴라고 그런 걸 보여줬어? 이런다고 물고기들 그렇게 만나게 답숙해 하셨나? 이런다고 그렇게 나한테 협박질을 하셨나?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시는데 저는 그냥 옆에서 이거를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가? 뭐를 협박을 했다는 거고 뭐를 줬다는 건고 나 도대체 알 길이 없는데 그리고 이 비린내 자체가 이 생각을 깊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비린내가 아니었어요. 아예 그냥 숨을 쉬네 안 쉬네였으니까 이모님께서 전배야 잠깐만 와보라고 앞으로 조금만 나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양손을 그대로 저는 코를 틀어막은 채로 예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나가봤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저기 저 나뭇가지 저거 뽑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물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걔네가 물겠냐 그러고 물려봐야 아프겠냐고 뽑을 수 있으면 가서 뽑아봐라 저거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일단 비린내도 비린내고 제가 그때 당시는 빨리 이거를 처리하고 어떻게든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강해갖고 무서운 것도 모른 채 그냥 냅다 가갖고 양손으로 그 나뭇가지 잡아놓고 그냥 쑥 뽑아버렸거든요. 쑥 뽑아가지고 그 나뭇가지 땅바닥에 이렇게 딱 내팽개치고 이모 뽑았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기를 해놓고 다시 나무 인대를 쳐다봤더니 아무도 없거니와 방금까지 그 꽈배기 모양으로 있었던 커다란 두 뱀도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낯섰듯이 제가 방금까지 느꼈던 그 지독한 그 비린내도 나지 않고요. 뭔가 싶어가지고 제가 순간 웃겨가지고요. 너무 허탈하고 어이가 없어서 어디 갔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모님께서 그냥 바짝바짝 뒤로 그냥 돌아버리시더니 밑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저도 그 모습을 보고 같이 가요 하면서 얼른 따라 나섰고 이모님께서는 뭐 더 볼 필요도 없다는 듯 볼장 끝났다는 듯이 왔던 길로 그대로 걸어서 내려가셨어요. 그대로 다시 30-40분 정도 더 걸어서 저희는 저희 숙소에 도착을 했고요. 집 앞에는 이미 와이프가 걱정이 됐는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밖에 나와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저희가 도착하고 해서 무슨 일이셨냐고 괜찮으시냐고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면서 저희는 숙소 안으로 도착했고요. 이모님께서 집안에 딱 들어오자마자 잠바를 벗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아파라 하면서 화장실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불을 켜가지고 거울 앞에 서갖고 입을 쩍 벌리시길래 이모 괜찮냐고 이러면서 딱 봤는데 제가 순간 진짜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이모님 입에서 입 안에서 피가 진짜 질질 나고 있었는데 이게 괜찮냐고 하는데 이게 약으로 대고 자시고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피가 계속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거 근처에 병원 있나 싶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으니까 이모님 모시고 바로 주변에 병원 찾아가지고 병원을 갔었는데 의사분께서 얘기를 하시는 게 볼을 씹으셨네요 양쪽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모님께서 맞다고 순간 입에 뭐 마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했었다고 해갖고 거기서는 급하게 처치를 받고 저희가 숙소를 다시 왔었는데 이게 뭐 일단은 비린내고 뱀이고 썩은 나무고 이게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진짜 너무 모르겠으니까 이모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이모 많이 아프신 건 알겠는데 얘기 좀 해줄 수 없냐 아니면 내일 물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모님께서 막 아프다는 듯이 막 이렇게 인상을 쓰고 계시다가 갑자기 또 도토로 숨을 지으시는 거예요. 나 진짜 하면서 왜요 이모 하니까 선배야 이모가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해 줄 테니까 네가 한번 잘 이걸 한번 곱씹으면서 무슨 내용이었나 하고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모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 하니 저희가 막 빙어 낚시터에 도착했을 때 이모님께서 비린내가 난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이모님께 얘기했던 게 저는 뭐 비염이라 못 맡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거는 생선 비린내가 아니었었고 이모님께서 처음부터 맡았던 냄새는 뱀 비린내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뱀 비린내는 뱀 비린내고 자기는 오늘 전변의 가족들이랑 빙어 낚시하러 온 거니까 낚시를 하려고 채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는데 본인 앞에 있는 그 빙어를 잡는 구멍 안에서 뭔가 엄청나게 커다란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데 자기 낚시 바늘에 자꾸 물고기들이 입질을 하는 걸 보아하니 미치겠더래요. 이거 나한테 뇌물 먹이네? 뭐 좀 해달라는 거구만.
당연히 저희 주변에서는 그렇게 물고기가 많이 낚이니까 엄청나게 좋아했었던 건데 이모님은 그렇게 떨떠름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숙소에 도착하고 나서 이모님께서 뭔가를 불현듯 딱 스쳐 지나가셨는데 이모님께서 자꾸 도와달라 얘기를 들었는데 이모님께서 매몰차게 거절을 하셨대요. 나 싫어요. 안 낄 거예요. 댁들 알아서 하세요.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모님 눈앞에 처참한 광경이 보이더래요. 이모님 눈앞에서 저희 와이프 그리고 제 아들이 이모님께서 아무것도 못하시는 상황에서 무참하게 잘못되는 그런 화경을 보신 거예요. 보시자마자 이모님께서 순간 덜컥 겁이 나서 저한테 빨리 여기 벗어나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순간 혀가 굳어버리셨다고 하셨고요. 글로 뭔가 써서 빨리 여기서 벗어나라 하려고 했는데 손이 굳어버리셨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화도 났었는데 일단은 앞에 봤었던 화경이 너무 처참하고 너무 걱정스러워서 그 길로 그 밖을 나가서 산이든지 뭐든지 이 양반이 날 이끄는 대로 가보려고 했던 건데 제가 또 걷다 대고 쫓아오니까 사람 돌아버리겠는데 일단은 그래 같이 가자 싶어서 데리고 가셨던 거고요. 그렇게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 본인 혀가 마비되어 있던 게 어느 정도 풀리는 것 같은데 혓바닥을요 입천정에 이렇게 붙이고 나면 사람이 아무 발음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상태에서 이모님께서 이 양쪽 안에 있는 볼살이 이빨 사이로 들어갈 수 있게끔 엄청나게 이 숨을 끌어모으셨다고 해요. 예. 그렇게 자기 양쪽 볼살이 어느 정도 이빨 사이에 들어간 느낌이 들어서 그걸 그대로 그냥 물어 뜯어버리셨대요. 내 볼이든 남의 볼이든. 그렇게 피가 나고 본인 살점이 뜯겨 나가니까 본인도 어느 정도 정신이 차려지는 것 같고 혓바닥에 마비가 풀어지는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본인 볼살을 한쪽 바닥에 내뱉으면서 쌍욕을 하셨던 거고 그렇게 앞으로 더 당도하여 제가 보았던 그 뱀 2마리와 그 2마리 뒤에 있던 썩은 나무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예. 신이 되려 하던 두 존재가 그만큼 공부를 하고 깨우쳤으면 한쪽은 신이 되고 한쪽은 좀 더 공부를 하여 다른 터에 가서 충분히 신이 되었어도 됐건을 눈앞에 있는 산만 바라보고 그 산만 차지하려 서로 싸우고 있었고요. 막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이모한테 이모 그러면 그 뒤에 있던 썩은 나무는 뭐였냐?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넌 그게 나무로 보이더냐? 이렇게 되물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뒤에 그 완전 세로로 박살난 고목나무 아니었냐고 엄청 큰 거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는 그렇게 보이대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그 두 뱀이라고 제가 보았었던 존재 뒤에 있던 거는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있던 신이 되기 위한 존재 이전에 그 산의 신령님이셨다고 해요. 그 신분께서 본인이 힘이 쇠하고 앞에 있는 두 제자들이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신이 될 것 같아서 순서를 정해주려고 하였으나 두 존재들은 그거를 본인들이 인정하지 않고 서로 싸우고 물어뜯기 시작을 했고요. 힘이 닿을 대로 닿은 그 신령님께서 그 둘에게 벌을 내리고 저희 이모님께 와서 도움을 청했던 건데 이모님께서 제차저차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을 하시니까 그렇게 좀 처참한 광경도 화경으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서 그날은 아무튼 이모님께서 양 볼든 아예 그냥 완전 큰일이 나셔가지고 그 뒤로는 더 이상 술은 못 드셨고요. 그 다음날 오후에 저희 동네에 도착하고 나서도 이모님께서는 계속 병원 치료하시고 그렇게 하셨었고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게 됐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놀랐었던 게 보통 그동안 봤던 건 저는 귀신이라던가 악한 악귀라던가 이런 걸 봤다 치자면 그때 당시 보았던 거는 글쎄요 어떻게 보면은 신이 되려고 했던 두 존재의 싸움과 그리고 도움을 청했던 신이라는 분께서 본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자 이렇게 처참한 광경을 보여줄 정도로 그때 당시 본인도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때마침 근처에 왔던 무속인이신 저희 이모님을 보고 그렇게 도움을 청한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빠르게 제가 여기서 그냥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자면요. 바로 가죠. 예. 그 이후로 약 2년이 지났어요. 이날도 저희 이모님 그리고 우리 아들, 우리 와이프, 저 이렇게 넷이서 이번에는 그렇게 멀지 않은 저희 동네에서 굉장히 가까운 빙어 낚시터에 가게 됐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3시간 텀 이러고 한 타임을 두는 낚시터였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2시쯤 도착해서 2시 50분 타임을 들어갔었거든요. 그렇게 3시간 정도 낚시를 하고 이번에는 전에 있었던 그렇게 이모님께서 엄청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진 않으셨는데 적당히 낚시를 하고 그 안에서 빙어 튀김 이런 거 같이 먹어가면서 있었는데 이모님께서 답답하다고 하시면서 등유 보일러라던가 장작 보일러 장작 때문에 좀 이렇게 눈이라던가 목이 조금 안 좋으셨었나 봐요. 밖에 가서 바람 좀 쐬신다고 이렇게 나가셨는데 나간 지 한 3분 됐나? 5분 됐나?
막 시끌시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뭔 소린가 싶어갖고 저도 어느 정도 다 먹길래 쓰레기 버리고 올 테니까 갈 준비하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밖에 나가 쓰레기 버리고 있는데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마자 제가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게 이게 이모님 목소리였어요. 아이 좀 하라면 하라고요. 좀 말들을 안 들어.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반말투로 또 얘기하시는 게 아이고 그럼 그렇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딱 봤는데 이게 뭔가 했더니 그쪽에 낚시터가 뭐 빙어 낚시터도 있고 그냥 일반 낚시꾼들이 이렇게 낚시를 하는 터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쪽에 보니까 돌비님 사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플라스틱 의자들이 뭐 10몇 개 정도 이렇게 일렬로 쫙 있었는데 이거를 이모님께서 계속 뭐 이거 의자 빨리 겹쳐놓든가 아니면 쳐버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유 뭐 때문에 그러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좀 이거 원래 이렇게 해놓은 바람에 날아가고 하면 안 되지 않냐 좀 치워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일하시는 분들도 결국 아이고 알았다고 그냥 좀 겹쳐놓거나 그러면 되죠 하면서 했던 게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그냥 2단씩 이렇게 겹쳐놓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겹쳐놓고 이모님께서는 굉장히 못마땅한 투로 아이 좀 치워버리면 덧나냐 저거 좀 아이 나 진짜 아이 그래요 야 전배야 가자 아니다 전배야 너 저거 사진 좀 한번 찍어볼래 하시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알았다고 하고 일단은 처음에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서 이렇게 딱 봤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저는 제 핸드폰이 출시한 지 뭐 불과 2년도 안 됐고요. 나름 최신 기종이긴 한데 그 카메라로 찍었는데 사진이 다 번져버리는 거예요. 포커싱이 안 맞았구나. 네, 왜 이런데? 이러고 다시 몇 차례를 찍었어요. 근데 이게 찍는 족도 계속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인물 하러 바꿔봤다, 뭘 하러 바꿔봤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근데 이모 사진들이 다 이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찍었던 사진이 제가 돌비님한테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이게 그나마 제일 정확하게 나온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을 보시면 정면부 보시면 뭐 바다라던가 앞에 낚시하게 돼 있던 데크라던가 다 일반적인 사진을 찍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좀 멀리 있는 뭐 불빛들은 어쩔 수 없이 번져 보이는 게 맞는 건데 사진에 보면 정면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끝에 있는 의자 하나 둘 세 번째 보시면은 앞에 의자들은 멀쩡한데 왼쪽에 의자들은 좀 번져 보이잖아요. 이 의자 이모님께서 딱 보더니 잘 찍었네 이러시더라고요. 그 자리에 앉아 계셨다고. 누군지는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오호. 네. 정확히 그 자리에 앉아 계셨대요. 다 비슷하게 보인다라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는 하는데 이 끝에 두 개가 네. 조금 좀 이거 앞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보다는 확실히 좀 그런 느낌이 맞아요. 있네요. 이게 과학이잖아요 카메라가. 네 그렇죠. 아무리 최신 렌즈 제 카메라 찍는 부분에 뭐 예를 들어 날이 추워가지고 뭐 그쪽에 뭐 성에가 살짝 꼈을지 이건 근데 이것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과학으로 좀 입증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서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다 이거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고 이 나중에 이제 조만간 멀지 않았다고는 하는데 귀신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과학도 지금 개발되고 있다고는 전 들은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곧 과학적으로도 귀신의 존재를 증명시킬 수 있는 날은 금방 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오지 않았을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저도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전배님께서 이야기를 두 가지를 다 준비를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또 잘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전배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또 좋네요. 저는 매주 돌비님 목소리를 듣는 낙으로 살았었는데 이게 자꾸 계획이 틀어지네요. 아닙니다. 지금처럼 언제든 오시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전배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전배님이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전배님. 안녕하세요, 돌비님. 아이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전배님께서 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제가 감사하고 저희 또 시청자분들도 감사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전배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안 들어보고 한번 바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제가 시들물을 하는 동안은 그냥 안 듣고 시작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전배예요. (2011년도) 제가 화류계 일을 하고 있을 때 한 가게에서 5년 동안 일을 한 가게가 있었는데 이 가게에서 대략 2년 정도 일을 했을 때 11년도 그쯤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 가게에는 웨이터 4명이 있었고 직원들도 많고 상주에 있는 접대부분들도 있었고 뭐 상무님이나 이렇게 실물을 보시는 분도 계셨지만 삼춘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분도 계셨어요. 이 삼춘이라는 분이 뭐냐면 그냥 뭐 얘기하면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조폭, 건달 이런 분입니다. 가게에 뭐 진상이 난다던가 술값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명분상 경찰들보다 자기들이 빨리 온다, 빨리 와서 빨리 처리해준다 이런 명목으로 한 달에 뭐 월급 받아가면서 뭐 말이 월급이지만 보험이겠죠? 이런 식으로 받아가면서 가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내려온던가 아니면은 한 번씩 와서 뭐 가게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가는 이 또리라는 형이 그때 당시 있었는데, 그때 당시 또리 형이라는 사람은 나이라던가 이런 거는 저한테 얘기해주진 않았었어요. 그냥 연배야 너 몇 살이냐 이렇게 묻길래 30 몇 살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 형이랑 뭐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네? 이 정도로만 얘기했었고, 제가 그 형을 알고 있는 거는 그냥 강또리라는 거밖에 몰랐었으니까요. 굳이 이 사람이 그렇게 평소엔 나쁜 행동을 한다던가 그런 거는 저희는 본 적이 없었어요. 가게 한번 내려오면 웨이터들 인사하고 손님이 없는 방에 가서 조금 이렇게 앉아있다가 뭐 담배 피고 하던가 이러다가 뭐 가는 게 일상다반사였고, 근데 이 또리라는 사람은, 이 형은 술만 먹으면 사람이 변해요. 술을 안 먹으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라도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은 술만 먹으면 180도로 변합니다. 그때 당시 제가 일했던 가게가 지하였었는데 이 또리라는 사람이 내려오는 소리가 들려요. 내려오면서 아우야 건배야 뭐 누구야 막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내려온다던가, 내려오면은 다짜고짜 냉장고에 있는 맥주병을 따서 본인 이빨로 이렇게 어금니로 이렇게 까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빈방 있으면 하나 줘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괜히 지나가는 접대부들한테 뭐 성적인 농담을 한다던가 비하를 한다던가, 그냥 술만 먹었다 하면 아나 무인에 진짜 답이 없다. 그리고 PTSD가 올 정도로 왜 술만 먹으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180도로 변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냥 뭐 다 얘기하자면 술만 먹고 오면 괜히 엄한 손님들이랑 시비 붙는 건 다반사였고요. 일하는 뭐 종업원들한테 추파를 던진다던가 욕을 한다던가 비하를 한다던가, 괜히 웨이터들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어깨에 눕기에 쟁반에다가 뭐 술이라던가 잔이나 안주를 들고 가고 있으면 괜히 뒤통수를 가격을 해가지고 들고 있는 술이나 안주를 뭐 날려버리는 그런 상황도 생겼었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술을 안 먹은 또리 형도 싫어지게 되는 정도로 이 또리라는 사람의 이 술버릇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자체가 너무 싫었었어요. 그때 당시가 10년은 훨씬 넘은 상황이니까 그냥 다 얘기하자면 술만 먹는 게 아니라 빈방 가서 손님도 저희가 못 받는 상황도 됐었고, 꼭 무슨 감기약 같은 거, 이름이 제가 기억 안 납니다만 그런 감기약도 사오라는 심부름까지 하고요. 본인이 먹고 싶은 안주도 저희 웨이터들 주머니에서 나오게끔 하는, 파렴치하고 치사하고 더러운 행위는 다 하는 이 또리라는 사람 때문에 저도 그 가게에서 일을 굉장히 오래 했지만 버티다 짜증나서 결국은 그만두고 다른 데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저도 밤일도 그만두고 결혼도 하게 되고 또 택배 일을 시작하게 돼서 21년도가 됐었어요. 2021년도가. 그때 당시 인천에 있는 한 동네에서 택배 배송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사람이 옆으로 쓱 지나가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어디서 봤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잠깐 걸음을 멈추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뒷모습이 아니나 다를까 제가 예전에 봤었던, 진짜 내가 PTSD가 올 정도로 싫었었던 이 또리라는 형과 굉장히 닮아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기간도 거의 10년이 지난 이유고, 아무리 제가 기억을 잘했다고 한들 그때 당시 일했던 가게와 지금이 거리는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또리라는 사람이 되게 남루한 옷과 뭐 3일은 안 감은 듯한 이 머리 스타일을 하고, 대략 그때 당시 한 60대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머님 손을 이렇게 붙잡으면서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아닌가? 맞나? 막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일단은 저는 뭐 일은 해야 되니까 얼른 그 자리를 뜨고 집에 가서 배송을 하고 내려와서 택배차로 가고 있었는데, 택배차 옆쪽에 보니까 아직도 제가 처음에 봤었던 이 또리 형이 처음 만났었던 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채로 제 택배차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더라고요. 뭐 어딜 가는 길이었는지 뭐 길을 못 찾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굳이 뭐 아는 척 할 필요는 없으니까, 뭐 친했던 사이도 아니고 하니까 쓱 옆으로 살짝 모른 척하고 지나가서 제 택배차 탑문을 열어가지고 다음 택배를 배송할 물건을 꺼내고 있었는데, 이 또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를 알아봤는지 가까이 와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물건을 꺼내가지고 다음 집 가려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이랬는데, 일단은 아는 척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내가 기억을 한다
누구다라는 거를 티를 내기 싫어서 누구시죠? 왜 그러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때 하는 말이 되게 어눌한 말투로 덤배다 하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기억하고 있던 이 또리라는 사람은 일단 술이 취했을 때나 안 취했을 때나 굉장히 목소리도 컸었고 말하는 투가 굉장히 털털하고 옆에서 들으면 괜히 크게 말할 얘기도 아닌데 목소리 자체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그와 반대로 그때 당시 제가 보고 있던 이 또리 형은 잠이 덜 깬 거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마치 약에 취한 듯한 그런 목소리와 표정 그리고 행동까지가 보였었어요. 그냥 얼굴도 그랬고 전체적으로 꾀죄죄한 상황이었고 일단은 나를 알아보는 것 같긴 한데 전배다 하하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흔히 알고 있는 일상적인 사람이 낼 수 있는 목소리라던가 어투가 절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아세요? 저 잘 모르겠는데 누구세요? 라고 이렇게 되물었는데 마침 이 또리 형이랑 같이 손을 잡고 있던 옆에 계시던 할머님께서 혹시 여기 이 아이 아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요 저는 잘 모르는데요 하고 그냥 쓱 지나가려고 창문을 일단 잠가놓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하려고 택배 물건을 가지고 자리를 뜨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리라는 사람이 덤배 하면서 쿵쿵대며 저한테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싶어갖고 일단은 그냥 저는 고개를 돌리고 모른 체하고 배송을 할 집을 갔다 왔고요. 집이 3층이었었는데 내려오면서 제가 계단 있는 데 보면 바깥을 볼 수 있는 유리창이 있는데 유리창으로 살짝 해갖고 차 있는데 있나 없나 이렇게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계속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이거 괜히 엮으면 곤란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싶다가 그런다고 그 계단에서 하루 종일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모르쇠 해야겠다 싶어서 그냥 차 있는 쪽으로 가서 괜히 그쪽에 배송을 더 해야 했지만 일단은 떠나자 싶어서 운전석 쪽으로 가서 문을 열라고 하는데 또리라는 사람과 손잡고 있던 같이 계시던 그 할머니께서 갑자기 저한테 뛰어오시는 거예요. 택배 사장님 잠깐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싫어서 저 할 말 없어요 해가지고 운전석에 타가지고 시동을 걸라고 하는데 이 할머니께서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장님 잠깐만요 택배 사장님 나랑 좀 얘기해요 하면서 제 차 이 운전석 문 옆에 딱 서가지고 제가 뭐 시동을 켰고 그 상태로 간다면 갈 수도 있겠는데 이게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거 제가 그냥 가면 큰일 날 상황이에요. 진짜 제가 나쁜 놈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운전석 문 손잡이를 붙잡고 택배 사장님 잠깐만 얘기 좀 하게요.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사장님 하면서 그냥 출발하기도 그렇고 운전석에서 그런다고 내리기도 그렇고 미치겠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 할머니는 계속 막 차 한 번만 열어보라고 잠깐만 얘기 좀 하자고 택배 사장님 잠깐만 나와서 얘기 좀 하자고요 잠깐만 막 이러면서 생떼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리기가 진짜 너무 싫어서 그냥 그 상태에서 창문만 이렇게 내렸어요. 저 너무 바빠서 그러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 알지 않냐고 이 사람 알지 않냐고 방금 사장님 이름 부르는 거 아니었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왜 그러시냐고 하는데 보통 택배 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택배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화물 운송 자격증이라고 해서 전면 유리 운전석 측에 하단부나 상단부에 붙여놓는 게 있거든요. 사진이랑 이름이랑 이런 게 적혀 있는데 창문이 열려있으니까 갑자기 그거를 싹 뜯어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차문을 열고 나왔죠 다시. 그래갖고 할머니 뭐 하시는 거냐 그거 왜 가져가시냐고 그랬더니 그거를 이 또리 형한테 막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아는 사람이지 얘기하는데 이 또리라는 사람은 그거를 보더니 그냥 딱 붙잡고 쳐다보면서 선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른 달려갖고 얼른 그걸 뺏었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저기요 사장님 아는 분 같은데 제발 여기서 바쁘시면 전화번호만 줘봐. 전화번호만 이따 끝나고 퇴근하고 통화하시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도 거기서는 더 시간 끌기도 뭐하고 이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일단 할머니 전화번호 주시라고 내가 번호는 찍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할머니 핸드폰을 받아서 제 번호를 찍어줬어요. 이게 여기서 뭐 제가 더 거부하고 뭐하고 하자면 일단은 그 상황에서 사람들도 많이 이미 저희 쪽을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더 이상 거절하고 제가 자리를 뜨고 이럴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전화번호 교환을 하고 그렇게 저는 그 자리를 떴고요. 배송은 해야 되니까 남아있는 배송구역 싹 다 배송을 하고 그날 저녁에 제가 집을 가면서 진짜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이거를 내가 전화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싶어서 상황도 뭔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엄마랑 같이 이렇게 다니는 건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라고 분명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할머니께서 또리한테
그러면 일단 뭐 오자지간은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뭐였을까 싶기도 해서 막 이러저러 고민도 했고, 물론 집에 가서 씻고 나서 밥 먹는 동안에도 엄청 고민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그날은 제가 그 할머님한테 전화는 안 했어요. 그렇게 그 다음날이 됐고요. 비교적 일이 굉장히 빨리 끝나서, 그리고 마침 그 일을 하는 도중에 이모님께서 되게 오늘 센치하다, 매운 갈비찜이나 먹고 우리 땀이나 팍 내가지고 스트레스나 풀자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알았다고, 그러면은 저 와이프한테 얘기하고 일 끝나면은 집에 들렸다 갈 테니까 일하시는 삼촌분이랑 셋이서 같이 드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날 일이 끝나고 저는 이모님 그리고 이모님 신당에서 일하시는 삼촌분 이렇게 셋이 모여서 매운 갈비찜이 되게 유명한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를 하면서 간간히 소주 한잔 먹어가면서 이러저러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 핸드폰에 벨소리가 울려서 전화기를 확인해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가 번호 교환을 했던 그 조금은 이상한 할머님이시더라고요. 순간 핸드폰을 보면서 번호를 확인했고 이거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이모님께서 보면서 안 받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좀 나중에 통화하려고요 이러면서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고 밥을 먹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뭐 진동음이 좀 들리는가 싶더니 전화기가 끊어졌고요. 바로 이어져서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저는 그냥 이모님한테 소주 한잔 따라드리고 건배 짠짠짠 하면서 분위기 빨리 이렇게 전환시키려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모님께서 자꾸 제 전화 보면서 왜 안 받냐? 너 빚쟁이냐? 뭐 어디다 대출 받았냐? 이러시면서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모 그건 아닌데 며칠 전에 조금 안 좋은 사람을 봤어갖고 그래서 그런다고 하니까 그때 마침 또 어느 정도 진동음이 걸리다가 또 전화기가 끊어졌는데 바로 또 이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님께서 야 이거 내가 볼 때는 네 핸드폰 배터리가 다 나가던가 아니면 전화를 받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럼 나가서 잠깐 통화 좀 하고 올게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도 뭐 담배랑 핸드폰을 들고 나와서 전화를 받았어요.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장님 아직 일 안 끝나셨어? 이렇게 끝나고 있다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일은 끝났는데 왜 그러시냐,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냐, 사람 잘못 보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내가 다른 건 아니고 내가 며칠 전에 같이 있던 사람 있잖아요, 봤잖아요. 그 사람 내가 좀 집 좀 찾아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기억을 못해서 그런다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냥 모르쇠로 가족 아니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기억을 잃어버렸나봐. 얼마 전에 왔는데 자꾸 나보고 엄비 이러고 아무튼 그러는데 아는 사람인 것 같아서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시면은 그냥 경찰서 같이 가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거를 같이 계셔요? 이렇게 했더니 그럴 상황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럴 상황이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럴 상황이 왜 아닐까 싶기도 했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듣다 순간 제가 머릿속을 스쳤던 게 이 또리라는 사람이 예전에 11년도 뭐 12년도 이때 당시에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전배야 형은 주민등록 말소야. 이런 얘기를 분명히 저한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 자랑처럼 저한테 얘기하긴 했었습니다만 저도 그때 당시 그냥 어깨너머로 이렇게 들었던 얘기인데 모든 전달들 깡패들이 그런 건 아닌데 보통 본인들이 예를 들어 뭐 사회 공공기관에서 부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분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자기가 잘못했는데 도피 생활을 한다던가 이러는 경우에 계속 도피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비협조적으로 나오게 되면 일단 경우에 따라 틀립니다만은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제가 들었던 게 있어서 잠깐 그걸 듣고 장고를 때리고 있었는데 제가 좀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모님께서 궁금하셨었나 봐요. 쓱 나오더니 아직도 통화하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러고 있으니까 왜? 스피커폰 해봐. 왜? 안 좋은 상황이냐? 아니 그런 건 아니라고 하면서 제가 스피커폰을 띡 켰어요. 그리고 통화를 이어나가는데 아무튼 만약에 주민등록이 말소가 된 거면 경찰서 가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다 하고 그냥 저도 어떻게 따지고 모른다 하면서 어거지 부리면서 전화는 끊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또 사람 도움 주기도 싫은 건 당연한 건데 이거 내가 볼 때는 계속 전화 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 장고를 때리고 있었는데 이모님께서 진짜 얘기를 해봐라, 뭐 때문에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저야 1년에 있었던 얘기 11년도 전에 가게에서 있었던 얘기부터 딱 시작해서 얘기를 했죠. 아는데 모른 척을 했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근데 막무가내로 이 할머니는 지금 내가 분명 아는 사람일 거다 하면서 얘기하고 있다. 얘기하니까 이렇게서 생각을 하신 것 같더니 오라 그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여기요? 하니까 얘 데리고 오라 그래. 데리고 와갖고 그냥 얘기를 해. 언제까지 질질 끌 거야. 거기 확 그냥 끝맺음을 짓는 게 낫지. 너 막말로 자는데 막 새벽이고 계속 전화 오고 너 그러면 일 되겠냐? 아싸리 와갖고 시원하게 그냥 마무리 지으라고. 오라
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게 맞을까요? 와, 나 진짜 이 상태로 그냥 좀 무시하다 보면 차단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야, 어느 정도 눈치 깔 것 같은데 뭐 차단하고 하면 딴 번호로 전화 안 오겠냐? 그냥 둘이 손붙잡고 오라 그래. 와갖고 확실히 얘기를 해. 그게 낫지. 어차피 말소된 사람이라며 진짜 본인이 알고 싶으면 경찰서 가가지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 조회는 될 거 아니에요. 예전 말소 기록 있으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겠어요 얘기하고 그 할머님한테 전화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당시 식사 자리가 거의 끝나는 상황이기도 했었고 이모님께서 야 여기다 부르면은 좀 모양 빠지니까 저기 막걸리집 저기 가면은 큰 그 룸 같은 데 있으니까 거기 가자 거기 가갖고 부르자고 사람 많아질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룸 같은 건 아니고 보통 뭐 옛날 선술집 같은 데 가면 가림막이 쳐져 있는 테이블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것 같아서 저도 일단은 그 할머님한테 전화를 해서 드릴 말씀이 있다라고만 얘기했고 여기로 오실 수 있으면 오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자주 가는 한 막걸리집을 가갖고 자리를 했고요. 시간이 채 1시간도 안 돼서 그 할머님이랑 이 또리라는 분이 오시게 됐고요. 와서 자리에 앉는데 이모님께서 그 둘을 딱 보자마자 아무 말도 안 하고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러고 쑥 나가시더니 일단은 뭐 저 할머님도 오셨고 이 또리라는 양반도 왔고 하다 보니까 저는 자리 쪽 여기 앉으시라고 해갖고 두 분은 다 자리에 앉으셨고요. 그냥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 그 자리에서 제가 당황도 했었고 그래서 모른다고 잡아뗀 건 있는데 제가 아는 거에 대해 다 말씀드리겠다. 내가 아는 거는 이 사람은 제가 몇 년도 당시 어느 가게에서 일을 했을 때 거기에서 뭐 보험이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면서 흔히 얘기하는 건달로 알고 있고 이름은 뭐 강똘비다. 근데 내가 이 사람 이름만 알고 있지 나이도 모르고 사는 집도 모르고 휴대폰 번호도 모른다. 그냥 강똘이라는 것만 알고 있고 저도 그때 당시 가게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이렇게 택배 일을 하고 있어서 그 뒤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나는 모른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그러냐고 이름이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경찰서 가서 이름 얘기하면 나오나 하니까 글쎄요 뭐 사는 동네에만 알면 뭐 동사무소 가시던가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경찰서 가는 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도 그럴 게 이 사람은 분명 제가 알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달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할머님께서 그래도 막 이렇게 끄덕끄덕 하다가 그거 말고 혹시 뭐 다른 건 없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 다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은 제가 드릴 말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할머님이랑 막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슬쩍 제가 또리라는 사람을 딱 쳐다봤는데 그냥 넋이 나갔어요. 그때 당시 물론 며칠 전에 봤을 때는 제가 일하는 상황이라 바쁘기도 했었고 네. 굉장히 제가 오랜만에 본 상황이었고 좀 PTSD가 올 정도로 놀랐던 상황이기 때문에 대략 그 목소리만 가지고 말투만 가지고 어느 정도 판단을 했었는데 그 가까이서 앉은 상태로 이 또리 형을 쳐다보니까 일단 표정이 그냥 뭐 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표정으로 여기 쳐다봤다 저기 쳐다봤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정신이 온전치가 못한가. 아이고 이모님도 별 얘기 없으셨는데 근데 화장실 간다 하셨는데 왜 안 오시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 할머님이랑 이러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에 진동이 윙 울리더라고요. 제가 핸드폰을 들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모님께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는데 적당히 얘기하고 보내. 얘네 둘 다 이상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장으로 물음표 띡띡띡 이렇게 해갖고 보냈더니 그냥 대충 하고 보내.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답변하고 나니까 둘 다 무당임 이러는 거예요. 에? 이랬는데 아무튼 보내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핸드폰 내려놓고 제가 말씀드릴 거는 다 말씀드린 것 같다고 일찍 들어가시고 내일 아침 날 밝자마자 경찰서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할머니께서 알겠다고 하시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싶기도 했는데 그 또리라는 사람과 이 할머니께서 나가시더니 이모님께서 어디서 뭐 지켜보고 계셨나? 어느 자리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하시면서 자리에 앉으시길래 이모는 뭐 도와주실 것처럼 이렇게 하시더니 오자마자 싹 그냥 자리를 피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예. 아니 피날까봐 그러지 알아채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거는 뭐 무속인들끼리 하는 단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스위치 끈다라는 얘기를 해요. 무속인들이 뭐 밖에 나가면서도 여기저기 막 귀신이 보이고 막 이것저것 많이 들리고 하니까 그런 걸 자체적으로 안 들리게끔 어떻게 방편을 하는 거를 스위치 끈다라고 무속인 단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 막걸리집을 오기 전에 매운갈비집 집에 있을 때 이모님께서 나가기 전에 막 화장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팩트를 꺼내셔갖고
놀라고 갑자기 이랬더니 잠깐만 있어봐 자식아 기운도 눌러놓고 이것도 해놨고 혹시 또 모르니까 임마 이러면서 막 화장도 하고 막 그러셨었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그 스위치 끈다는 단어가 이런 걸로 좀 이렇게 구석에 있는 거 숨기시려고 했었던 건가 싶기도 해가지고 일단은 갔어요. 갔는데 그 또리라는 사람이 좀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이긴 했는데 할머니는 아무리 봐도 무속인처럼 안 보이던데 왜 그렇게 생각하셨냐고 하니까 이가 봤을 때만 그러지 너 또리 제 얼굴 제대로 쳐다본 거 맞냐고. 그러니까 할머니랑 얘기한 중간에 몇 번 쳐다보긴 했었다. 근데 완전 맛이 간 얼굴이던데 했더니 그것만 봤냐고. 얼굴 제대로 쳐다본 거 맞냐고. 아니 뭐 보고 자시고 할 뭐 있어요. 할머니가 계속 말 시키니까 할머니랑 그냥 얘기만 했던 건데 얘기를 했더니 이모님께서 약간 좀 미적지근한 미소를 띄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 다 무당이야. 내가 볼 때 둘 다 무당 맞아. 둘 다 허주고 둘 다 무당 맞아. 한쪽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할머니는 무당 맞는데 다행히 나 못 알아듣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갔다니까 다행이긴 하다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또리라는 사람 얼마 전까지 깡패였다니까요. 무슨 무당이에요? 했더니 몰라 신내림 맞다 잘못돼갖고 쇼크라도 먹었겠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에? 막 이랬더니 아무튼 둘 다 무당이고 어찌됐든 여기서 지금 마무리 지은 거잖아. 그럼 쟤네 이제 볼 일 없는 거잖아. 그럼 그렇게 알고 이제 끝. 야 술이나 먹자면서 이것저것 안주랑 막걸리 시키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된 건가 싶어갖고 얼떨떨 하기도 했는데 거기서 뭐 더 제가 패고 자시고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일단은 먹자고 알겠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막걸리 한 잔, 두 잔 먹고 있었는데 한 30분? 그 할머니랑 또리라는 사람이 간 지 한 30분이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뭐 술 좀 먹고 하다가 막걸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화장실에 가고 싶어갖고 저 소변 좀 보고 오겠다고 화장실에 갔었는데 거기가 화장실이 건물 안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고 상가가 있다 보니까 건물을 나가서 그 상가 본 건물로 들어가야지만 공용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갖고 나가갖고 화장실 가서 이렇게 볼일 보고 이렇게 나와갖고 들어가기 전에 담배 하나 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머니 속에서 담배랑 라이터 꺼내갖고 이렇게 불을 붙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제 뒤에서 양 어깨에 옷을 잡고 확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이렇게 뒤로 넘어지면서 놀래갖고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이모님이에요. 그래갖고 놀래라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앞에서 뭐가 훅 날아가요. 이게 정확히 따지면 엄청 큰 덩치란 누군가가 마치 저한테 몸통박질을 하려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뭔가 엄청난 게 마치 제가 안 넘어졌으면 제 몸통을 가격할 정도로 가까운 위치에서 확 뭐가 날아오더라고요. 제가 순간 놀래가지고 앞에 쳐다봤는데 이 앞에 있던 게 또리 형이었는데 저한테 몸통박질을 하려는 것만 달려드는 상황이었고 이모님께서 그 상황을 보셨어갖고 제 뒤에서 저를 땡긴 상황이었더라고요. 순간 놀래갖고 또리 형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제가 육성이 순간 팍 터져나왔어요. 너무 당황도 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 또리라는 사람이 갑자기 저를 딱 쳐다보더니 기억하네 전배 기억하네 이러면서 성큼성큼 걸어오는 거예요. 제가 일단은 엎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세라도 잡아야 될 것 같아서 무방비로 맞으면 안 될 것 같아갖고 후다닥 입나갖고 어떻게 주먹이라도 날리려고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역시 기억하네 역시 전배 기억하네 하면서 쭉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이거 제가 몸을 옆으로 이렇게 안 맞으려고 숙이면서 그 사람이 뭐 하나 싶고 봤는데 이게 제가 뭐 이전 이야기도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냥 뭐 간단히 설명하자면 입가에서 마치 검은색 실이 내려오는 것 같은 그림자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다가오면서 기억하네 전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거 막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어버버대고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뻗고 있는 팔을 이모님께서 내뜸 낚아채시더니 갑자기 업어치기를 하시면서 이 또리 형을 넘어뜨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그걸 보면서 놀라가지고 일어났고 이모님께서 넘어뜨린 상태로 유도 기술이라고 이렇게 목을 잡고 하셔가지고 제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전배야 경찰에 신고해 빨리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와장창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마치 안에 앉아 계시던 삼촌분도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 또리라는 사람이 일어나려고 막 손가락으로 이모님 눈하고 코 쪽을 막 이렇게 후벼파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게 뛰어들어갖고 이 또리라는 사람이 양손을 붙잡고 삼촌 이거 경찰 좀 불러주세요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여기 신고 좀 해주세요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하다가 뭐 삼촌분께서 신고했는지 가게에서 신고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3분 4분 내에 경찰분들께서 이렇게 차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오고 나서 그때까지도 저랑 이모님 그리고 또리라는 사람은 사이서 엉겨 붙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럴 정도로 꽉 하고 있었는데 경찰분께서 오시더니 저희를 다행히 떼어내 주셨고 경찰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리라는 사람은 저한테 계속 막 달려들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수갑까지 채워가지고 경찰차 뒤에 뒷자리에다가 이렇게 우겨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상황이냐 뭐 이렇게 대충 얘기하는데 폭력 사건이 있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혹시 뭐 당사자분들이시냐 해가지고 결국 저랑 저희 이모님 그리고 삼촌 그리고 그 또리 형은 같이 다 파출소로 가게 됐고요. 보통 그런 식으로 뭐 폭력 사건이 일어나서 파출소로 가면은 민족 사항이라던가 이런 걸 적거나
싸움이 크게 나서 예를 들어 뭐 상처가 나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은 합의도 봐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공행을 하게 됐는데, 이 또리라는 사람은 파출소에 도착을 해서도 아나무인으로 그냥 저한테만 미쳐가지고 저한테만 계속 달려들려고 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파출소 내에서 이게 상황이 어떻게 안 되고 경찰서까지 가게 됐어요. 경찰서에 가고 난 이후에도 진짜 난리를 쳐가지고 그 무슨 배관 기둥 같은 데다가 양쪽에다가 수갑을 채워가지고 또리라는 사람을 묶어놓고요. 계속 막 소리를 지르니까 저희는 경찰서 내에 조사하고 있는 데에서는 얘기를 못하고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된 상황이냐고 물어보시길래, 일단은 사건 정황은 제가 파출소에 있을 때 경찰분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황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됐었다. 옛날에 안면이 있던 사람이긴 한데 갑자기 미쳐가지고 저한테 달려들고 폭력을 행사하려 해서 저희가 제압은 해놓고 이렇게 지금 선생님들한테 전화를 드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일단 그러시냐, 일단 저분 뭐 술에 취한 거든 약에 취한 거든 일단은 정신 차려봐야 알 것 같으니까 일단은 세 분은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뭐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적어놓고, 그 다음날은 저는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일을 나갔었고, 이모님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나면은 당사자 뭐 아닌데 아무튼 뭐 그런 것 때문에 경찰서에 먼저 갔었대요. 연락을 받으셔가지고 가서가지고 그 전날에 있었던 얘기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또리라는 사람이 뭐 무슨 송치? 뭐 이런 쪽으로 돼갖고 수치소에 당장 뭐 들어가는 상황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물어봤더니 이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때 깡패였는데 뭐 범단, 거기에다가 범단이라는 게 범죄단체 활동죄라는 제목이고, 그거 말고도 뭐 폭력이라던가 이러저러한 사건 사고가 많았었는데 계속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친구가 잡힌 거예요. 또리라는 사람이.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주민등록이 말소가 된 상황이었어도 일단은 이름은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신분 자체가 깡패다 보니까 조직폭력배 계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거기를 타다 보니까 다행히 이 사람 이름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전에 있던 거, 그 전에 또리라는 사람이 지었던 범죄 이력이라던가 이런 거를 찾게 돼서, 이 사람은 정확한 단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가다운 온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이모님께서 나름 경찰서에서 들은 것도 있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또리라는 사람을 보면서 느꼈던 게 있어가지고 이모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었던 얼굴에 검은 실 같은 실루엣, 그림자 이런 게 언뜻 보였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제가 예전에 시참을 드렸었던, 그리고 뭐 유튜브에 나와있던 이야기 중에서도 제가 이런 상황을 봤었다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이모 내가 그날 분명히 봤었다고, 얼굴에 그거 검은 실 그거 아니냐고, 그런 일 아니었냐고 하면서 그 예전 이야기 있었던 그 친구 이름을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했더니 이모님께서 약간 살짝 너터로 숨을 지으시면서 그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고 비슷하긴 한데 하면서 설명을 해주셨던 게, 그냥 이모님께서 말씀하시길 할머님께서는 자기를 못 알아차린 것 같다. 이모님이 무닥이었는지 무속인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못 알아차린 것 같은데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이 또리의 상태가 악귀라고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허주 하나 잘못 봤다가 동티 나서 신내림 자체는 뭐 안 된 것 같은데 아마 그 신내림 과정에서 잘못돼서 정신도 나간 것 같고, 이 신내림을 하면서 열린 귀문을 어느 정도 막아주던가 마무리를 줬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요거 내가 볼 때 신내림도 엉터리를 했고, 신내림 안 된 상황에서 마무리도 못 지어갖고 그냥 제 몸 안에 귀문이 열려갖고 여기 이 잡귀 저 잡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일 거라고. 담배리가 그 상황에서 약간 비슷한 게 보이니까 그거 보고 놀랐을 건데, 내가 왜 둘 다 무당이라고 했냐. 또리라는 양반이 할머니 신명줄을 잡고 있더라. 안 그래도 노쇠하셔갖고 꺼져가는 신명줄을 이 또리라는 애가 안 그래도 신내림을 받다 잘못돼갖고 여기 잡신 저기 잡신 몸 안에 다 가둬두고 있는 상태인데, 그 잡신들이 이 할머니 신명을 붙들고 있으니까 이 할머니는 당연히 무속인으로서는 아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도 몰랐고 네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다가, 이름도 모르는 상황에서 얘를 어떻게 데리고 가냐. 경찰서 갖다 놔봐야 이름도 모르는 상황이면 결국 데려가라 할 거고, 데려가지 못한다고 한들 애시당초 그 할머니는 뭐 보호자도 아니고 뭣도 아니니까 이 또리는 그때 당시에는 비빌 곳이 이 할머니밖에 없었을 거니까 어떻게 해서라든 같이 있고 싶어 했겠지 않겠냐. 그렇다 보니까 둘이 붙어 다녔던 것 같은데, 얼마나 붙어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한두 달 이렇게 같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더 있었으면 아마 저 할머니는 요단강 건널 뻔 했겠지만 다행히 떨어졌으니까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또리 감옥 간단다 야.
그러니까 뭐 할머니랑 떨어져 있으니까 또 나중에 됐다 그 할머니까지 우리가 뭐하러 신경 쓰냐, 상황은 여기까지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우리도 이 일은 그냥 없었던 걸로 치자. 그리고 뭐 그렇게 큰일 날 상황도 아니었고 벌 받을 놈은 벌 받으러 들어간 거 아니냐, 여기까지만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알겠다고는 했는데 제가 순간 그때 되게 놀랐던 게, 이 사람이 나를 덮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가까운 진짜 한 30cm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제 얼굴과 이 또리라는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을 때 입가 주변에 그 내려오고 있던 검은색 실 같은 실루엣을 봤을 때 예전 시참에서 나왔었던 그 친구가 보였던 행동이랑 너무 같다 보니까 네. 진짜 그 얼굴을 본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진짜 이 PTSD가 진짜 강하게 왔었거든요. 굉장히 놀란 상황인데 다행히 그 정도로 굉장히 심한 악귀라던가 이런 건 아니었다고 하고, 이 감옥이라는 것 자체가 남자 사동, 여자 사동을 나눠놔요. 사동이라는 것 자체가 흔히 얘기하는 남자, 여자 같은 방에 넣을 수 없으니까 따로 떼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남자들이 있고, 그리고 교도소 자체가 굉장히 음침하다고는 하지만 되게 신기한 게 이 교도소 방 내부를 제외하면 진짜 햇빛도 맞고 양지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다 보면 저절로 떨어져 나갈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로 잘 된 거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는 별일 아니니까 더 이상은 신경 쓸 거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는데, 제가 입에서 뭐 실이 나왔다, 입에서 뭐 무슨 뭐 실 같은 실루엣이 나왔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정님들 되게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 만약에 모르시면 돌비 전설의 배송맨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검은실에 관한 이야기가 있기도 하니까 맞죠. 그 이야기 참고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오늘 전배님의 이야기도 진짜 너무나 경청하면서 들었어요. 이번 이야기 진짜 오랜만에. 그리고 또 하루배 쪽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잠깐 나왔었죠. 예, 그러니까 뭔가 반갑고 재밌게 들었지 않았을까 싶고, 오늘 전배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전설의 배송맨님이 또 말씀하신 그 편도 한번 여러분들이 꼭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배님의 이야기는 정주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